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우리 이제 개발 가치가 없는 토지에 우리가 투자한 경우 거의 대부분 보면 뭐냐면 임야 같은 것이 많죠. 임야 같은 경우에 전혀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인데요. 우리가 그냥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제 제가요 상담을 받았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토지를 분석을 하는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양질의 토지를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지 그 절차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충북 진천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토지를 이렇게 쭉 보면 이 부분에 지금 토지가 저렇게 있는 것이죠. 지금요, 이 땅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봤던 그 토지예요. 현 이치가 어떻게 되느냐? 현 이치가 지금 여기 딱 보면 우리가 항상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걸 보느냐? 예를 들어서 뭐 땅야라든가 우리가 토지를 분석할 때요, 디스코라든가, 그러면 저는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뭐 밸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밸류맵이라든가, 땅박사라고 하는 것도 아주 또 유명한 뭐죠, 그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전체가 나오는데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2014년에 얼마냐? 25억 원에 샀잖아요. 그런데 2018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산 것은 26억 1억을 더 주고 산 거예요. 이 땅을 왜 지금 샀느냐? 지금 보면 다 임야이고 농림지역이잖아요. 지금 뭐냐? 40만 평이 넘잖아요. 이 땅을 산 이유는 맨 처음에 샀던 이분이 뭐를 했다냐, 여기다가 그 골프장을 하겠다. 그래서 40만 평을 산 거예요. 18호짜리. 그런데 그걸 못하고 다시 제 아는 시인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아는 시인은 자기도 골프장을 하겠다. 땅값이 너무 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단 말이죠. 상담을 하기 전에 땅을 한번 분석을 하는데, 분석할 필요도 없이 딱 이것을 이 자료를 열자마자 아, 이 땅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토지를 분석할 때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설계사를 찾아간다는 등, 뭐 이렇게 뭐 토목기사 사무소를 찾아간다는 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이제 호구로 취급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제가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봤는데, 여기 보면 청주공항이 있어요. 이 청주공항에서 방금 있던 그 진천까지 차량으로 약 얼마냐, 14km니까 차량으로 30분 이내의 거리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의 거리는 우리가 골프장이 있다 그런다 하면 누구나 좀 오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 것이죠. 그래서 거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거리를 한번 측정해 봤고, 인근에 뭐가 있느냐 봤죠. 인근에 봤더니 여기 보면 블랙스톤 에드팜 리조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는 블랙스톤 벨포레 CC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골프장도 있으니까 아마 제 지인은 여기가 지금 41만 평인데 여기도 골프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주변에 여기에 골프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골프장이 있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땅들이 다 그러면 골프장을 할 수 있는 토지인가? 그건 절대 아닌 것이에요. 그 토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석을 할 때 아무리 몰라도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도 같은 것을 한번 딱 보잖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 등고선이 쭉 돼 있을 거예요. 이 등고선이 간격이 좁을수록 경사도가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등고선의 간격이 넓죠. 그러면 이것은 경사도가 완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임야를 개발할 때는 경사도는 얼마 이내가 돼야 된다. 남항주 같은 경우는 뭐 13도 뭐 정도요. 다른 데는 보통 18도까지 해주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기본 평균이 15도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20도가 넘잖아요, 경사도가. 그런 경우는 거의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는 나중에는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 부분에 이 토지를 산 경우는 26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거의 80% 정도가 25도에서 30도, 20도 넘게 30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죽었다 깨나도 개발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 40만 평을 26억에 샀다 그러면 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억 6천을 줘도 비싼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산을 보면 이 산의 경사도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야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주농선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 임야를 한번 딱 봐보세요. 40만 평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양새가 아주 이상하잖아요. 이것을 뭐냐면 올바지 않다, 그래서 부정형이다. 부정형은 뭐예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주 능선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잘 봐요. 북향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산이 높고 북향이에요. 그러면 겨울에 눈이 와요. 그럼 눈이 녹아요? 녹지 않아요? 녹지 않고 그냥 얼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골프장으로 하기에는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려면 이 분석적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능선을 보고 계곡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 능선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곡하고 능선도 어떻게 해요? 거꾸로 또 분석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주 능선이 지금 북향으로 되어 있어. 그럼 북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요 땅으로 보면은 좀 손해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잠깐 이 뒤로 넘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 저수지가 하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저수지 있는 쪽은 뭐가 되냐면요. 여기가 좀 경사가 또 완만해요. 경사가 완만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우리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땅을 그대로 놔두기는 그렇고 좀 더 개발하고 싶다. 그렇다 한다면 이 땅 뒤에 지금 여기 있는 이 토지 임야 뒤편 즉 여기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토지를 매입을 한 경우는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든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보면 용도 지역은 뭐냐? 용도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다 농림 지역이에요. 여러분 농림 지역도 물론 건축은 지을 수는 있죠. 건물은 지을 수는 있지만 거의 농림 지역이라든가 여기 보면 보존 관리잖아요. 농림 지역과 보존 관리는 거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모르는 여기 봐봐요. 블랙스톤 벨포레 CC가 있는 데를 보면 이건 계획관리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계획관리 지역이었는데 처음부터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지는 제가 이제 아직 미처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여기요 그 골프장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했다.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서도요 이것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고 여기는 농림지역이었고 보존관리 지역이었는데 아마 여기 이 부분은 계획관리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의 옆에 있는 토지들이 다 보면요 임야들이 보존관리 농림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계획관리로 돼 있단 말이죠. 뭐죠? 그 골프장만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어떠한 예전에요 어떤 특혜 시비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죠. 알겠죠? 여기 임야인데 계획관리로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총 면적이 40만 평이죠. 40만 평 중에서 거의 41만 평인데 그 중에서 약 40만 평이 농림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만 평 정도가 어때요? 보존 관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보죠?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검토해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만약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건폐율이라는 거 뭐 여기가 20%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요. 이 땅이 100평이에요. 100평이면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 땅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20평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럼 20평인데 여기는 용적률은 어디요? 80평이죠? 80%죠? 그러면 100평에 80%니까 얼마나 큼요? 80평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20평으로 그리고 높이는 어디까지요? 높이는 80까지니까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땅의 가치가 100평인데 건물의 바닥 면적을 20평밖에 못한다. 그러면 땅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요 이 땅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1만 평 중에서 40만 평이 농림지역, 그다음에 1만 평 정도가 보존관리지역. 그러니까 거의 이것은 뭐다? 땅의 가치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그렇게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땅을 사는 것이죠. 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두 가지는 해야 돼. 하나는 뭐냐? 먼저 기본적으로 민법을 공부해야 돼. 왜? 그래야지만이 어떤 법적 지식이 있어야 누구하고 계약서를 쓰거나 누구하고 다투거나 내용 증명이라도 쓸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에서 보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과목은 반드시 그것을 이수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누구하고 대화가 되고 이 땅의 가치나 또는 땅의 가치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된단 말이죠. 그런 정도도 모르면서 땅을 산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를 잘 아실 텐데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를 가서 보면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무조건 사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지금 이 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란 말이죠. 임야란 말이죠. 부분 41만 평이란 말이죠. 이 토지를 분석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 토지의 대부분, 여기 봐봐요. 녹색으로 진하게 돼 있죠. 이게 이러면 1등급이라는 거예요. 토지가. 국토 환경성 영향평가에서 1등급이라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약간 녹색 부분 진하지 않고 여기가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1만 평의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1등급과 2등급으로 되어 있죠. 1등급은 아예 개발행위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2등급은 개발행위 허가는 나오지만 극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결국 1등급과 2등급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 가치가 많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어디에 가서 판단할 수 있느냐?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에 가서 보면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비옵톱이라고 하는 거 요즘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은 아닌데 토지를 살 때 보니까 땅이요 임야가요 보니까 낮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뭐요? 우리가 이제 뭐 인목본수라든가 인목축척이라든가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저 토지를 내가 개발해야 되겠다. 그 땅을 산단 말이죠. 왜? 그냥 시골에 있는 땅들은 보통 싸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토지가 아무리 경사도가 낮고 뭐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아주 많을 건데 여기에 비옵톱 지도로 가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비옵톱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식물, 특정한 어떤 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물들 있죠. 이 동물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무리를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사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지구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비옵톱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비옵톱 지도를 딱 봐야 되는데 여기 봐봐요. 비옵톱 지도를 뭐 몇 단계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5등급으로 분류해. 어떤 그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비옵톱은 수도권에만 있다. 그렇잖아요. 이 비옵톱이라는 것은 전국에 다 임야마다 다 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비옵톱이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가 보면 1등급 나왔잖아요. 녹색 부분 있죠. 이 녹색. 이 녹색 진하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개발행위가 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디가 가장 개발행위가 많이 나오냐? 지금 분홍색 있죠. 여기 분홍색. 이 분홍색 부분 아무튼 흐리게 나오는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진하게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진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죽었다 깨나도 허가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옵톱을 조사를 해서 지도를 보고 과연 내가 살려고 하는 토지가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 비옵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특정한 식물이라든가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 즉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군집 알겠죠? 이뤄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 그러니까 저쪽과 이쪽은 완전히 구별돼요. 아 여기는 이런 특정한 식물만 여기서 서식하고 있어. 특정한 동물들이 여기를 다니고 있어. 여기서 사냥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게 여기 이 부분에서만 살고 있어. 그러면 그쪽을 말한다 비오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죽었다 깨나도 뭐가 안 되죠? 개발행위가 안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환경부 지정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에서 아까 방금 봤었죠? 그 지도에서 보면 1등급 토지는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2등급부터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부터 3등급, 4등급, 5등급 여기에 있는 곳이 개발행위 허가가 훨씬 더 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비옵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사도 분석은 여기저기에서 임야의 경사도를 분석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 경사가 얼마다 몇 도다 하는 것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땅박사라든가 이거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도 땅박사 이런 데 딱 들어가면 여기도 아주 잘 거기를 뭐 그래프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이것이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뭐가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에 가서 이제 경사도를 분석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 부분이 부정의로 되어 있는 아까 우리 41만 평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산 토지잖아요. 임야잖아요. 그런데 여기 경사도 분석을 딱 하면 어떻게 되냐. 경사도에 봤을 때 어떻게 보냐. 빨간색이 많을수록 경사도가 급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경사도가 오르락만 어때요? 땀이 많이 흐르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죠? 이게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빨간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 경사도가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보면 20도에서 25, 25에서 30, 30도 이상인데 이 빨간 부분은 30도 이상인 거예요. 30도 이상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개발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약간 빨갛진 않지만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여기 주황색처럼 되어 있죠. 이거는 20에서 25도를 얘기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이 골프장을 하겠다 해서 40만 평의 땅을 3분의 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땅들이 다 뭐예요? 경사도가 최소 20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골프장 설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의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임야인 거예요. 40만 평을 26억?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죠. 가치가 없고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없는데 엄청나게 비싼 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잘 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경사도 분석을 이제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100%로 봤을 때 경사도가 20도에서 25도가 얼마요? 29만 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25도에서 30도 경사도가요. 4만 평. 여기요. 30도 이상이 4만 평. 전체가 합하면 이 전체가요. 25도 이상이 얼마가 돼요? 8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임야는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피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림지역이다.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이죠. 이거 보면은 이 농림지역을 한번 봐봐요. 농림지역에 살 수 있는 행위들이 별거 안 되는 거예요. 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가서 이 땅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내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임야 관련 이렇게 홈페이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임야 관련 홈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특히 여기 임업정보 다드림 있죠. 이런 데 들어가면 여기 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재산을 지키고 여러분의 부를 증식시키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